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첫째 주가 마무리가 되었죠.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다음 주 시즌 종목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03%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1725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시즌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94% 상승해서 57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3.31% 상승해서 93,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듯 여러분들하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시즌 일봉 차트고요.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중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1차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구간 있죠. 이때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 시점에 일부 물량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11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실천을 하셨다면 이때 한번 1차 매도를 했었을 거고, 남은 전체 물량들은 오늘 같은 날 마무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그리고 2차 상승을 보일 때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자들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하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대응의 영역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까 10만원 이상에서 거의 상투를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샀던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일부 반등이 왔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손 털고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 물량을 정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코스닥 종목 1위죠. 그만큼 외국인의 자금이 3월 달에 급격하게 빠져나갔다는 말이에요. 다만 개인들의 자금은 엄청나게 몰리고 있죠. 그래서 4월 6일 다음 주 시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하고 약 7만원 후반 정도 되네요. 7만 7천원 정도. 이 사이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시즌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특히 지금 1분기 실적이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실적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보통 5월쯤에 발표되는데, 이때까지 테마주를 기다리기에는 이 순간만큼은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주가를 3월로 회귀해서 한번 보신다면 3만원 하던 주가였어요. 하지만 이게 14만원까지 무려 4배 이상 상승을 했죠. 즉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실적에도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14만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발표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 특히나 이런 테마주에서 실적 발표를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테마주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깡통 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테마주들은 짧게 보고 시세가 나왔을 때 빨리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항상 주식을 이런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시즌 과거 차트로 좀 돌아가 볼게요. 시즌 종목을 3월 전 2월 28일까지 뒤로 돌려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때 시즌을 매수했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순간에 시즌 종목을 매수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종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르느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좋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은 주가가 80% 이상 상승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해당 종목을 다루고 경제TV에서도 해당 종목을 다루고 주변 지인에게서도 해당 종목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렇듯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때 이렇게 팔부등선이 넘었을 때 눈으로 보고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을 하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순간에는 좋은 기사들밖에 안 나와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외 수출 기사 나오고 긴급 사용 승인 허가라는 기사도 나오고 대통령께서 업체도 방문도 하고 실적이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어느 누구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이렇게 팔부능선이 넘은 다음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투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이 밑에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익 실현을 하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아니, 이렇게 실적 좋고 전망 좋은 회사가 빠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가도 매도를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바닥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팔부능선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바닥에서 매도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짧게 먹고 짧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런 테마주에서 전망과 실적 발표 이런 것까지 기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종목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와 장기 전망성에 대해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우량주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들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배터리, 삼성전기라든지 5G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적과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테마주들은 짧게 먹고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익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말대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셨다면 3월 9일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매도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11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들고 가다가 어제 오늘 이때쯤에 전량 매도를 통해서 큰 이익을 실현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꼭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매수했던 가격대까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은 버리시고 오늘과 같이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올 때 물량 정리를 하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세를 주었던 종목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큰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큰 상승을 다시 보여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 전에 한번 상승을 보였던 마스크 관련주를 같이 보여주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마스크 관련주인데, 자 보세요. 3,000원대였던 주식이 1월 초에서부터 1월 말까지 거의 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빠졌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여기죠.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죠. 50% 이상 급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시젠 종목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즉 10만원 이상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5만원까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버티실 분들이 계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반등을 보였을 때 이런 시점들이 있죠. 이럴 때 내 가진 자산을 손실에 최소화시켜서 물량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코스닥 종목 1위잖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세를 보여준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다시 절반 정도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일부 상승이 나온단 말이죠. 즉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수급 외에 개인들의 관심에 따라서도 자금이 크게 집중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나리자 같은 종목도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크게 매수했던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똑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내리고 주가가 끝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뒤에 반등을 보이려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 과정에서도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과 같이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꼭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물량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정말 소량만 자금을 투입해서 짧게 먹고 짧게 나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